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문 명리학을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홍국수, 오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 기문 명리학, 오국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홍국수 국에는 모두 81국이 있습니다. 홍국수는 1에서 10까지 10개가 있으나 중궁에 들어갈 수 있는 홍국수는 1에서 9이니 중궁에 있는 집안 홍국수가 될 수 있는 홍국수는 9개, 또 중궁에 있는 천반 홍국수가 될 수 있는 홍국수는 9개입니다. 즉 집안 홍국수 9개, 천반 홍국수 9개가 되어 9 곱하기 9는 81이니 홍국수를 포국할 때 나올 수 있는 국은 전부 81국입니다. 이 5국은 홍국수, 영순위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5국에는 화국, 전국, 충국, 형파해국, 원진국이 있습니다. 5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홍국수, 영순위 간의 관계가 생이면 화국, 극이면 전국, 충이면 충국, 형파해면 형파해국, 원진이면 원진국이 됩니다. 이 5국은 영순위 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며 1순위 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화국은 영순위 관계가 상생이라는 의미이며 화국이라도 1순위 관계는 극, 충, 원진, 형파해가 될 수 있고 전국은 영순위 관계가 상극이라는 의미이며 전국이라도 1순위 관계는 생, 충, 원진, 형파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국이든 겸황이 된 궁이 1개 또는 2개가 있습니다. 이 겸황은 영순위 홍국수가 음양 오행이 같거나 음양은 달라도 오행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국이든 겸황이 된 궁이 1개 또는 2개가 있는데 만일 중궁이 겸황이면 겸황된 궁은 1개가 되고 중궁이 겸황이 되지 않으면 겸황된 궁은 2개가 됩니다. 이 겸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홍국수는 그 사람의 인생길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주 명국이든 상생만 있을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형, 충, 극만 있을 수는 없으나 상생이 많은 사람, 여기서 상생이란 영순위 또 일순위 등을 모두 포함한 상생입니다. 그런 상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생길이 평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생이 많은 사람이 인생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인생이 순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고통이 적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인생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이 좀 더 순조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생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일의 성사나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오국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국을 보면 이 화국은 전체 81국 중에서 화국에 해당하는 국은 24개입니다. 즉 81명 중 24명 비율로 화국이 됩니다. 전체의 30%입니다. 또 화국은 영순위 홍국수가 상생이 되거나 겸황이 됩니다. 겸황이 되는 궁은 중궁이 겸황인 경우는 중궁 1개 궁이 되고 중궁이 겸황이 아닌 경우는 2개 궁이 됩니다. 또 1순위 간에는 상극이나 충국, 형살 등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영순위 간에는 상생이나 비화만 있으니 다른 국에 비해 좀 더 순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국에 해당하는 중궁 홍국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궁이 3, 1인 경우를 포국해 보면 먼저
영순위 홍국수가 상생이 되거나 겸항이 됩니다. 즉 집안 홍국수 5, 천반 홍국수 9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안의 오토가 천반의 구금을 토생금하니 상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6, 8, 3, 1, 14, 13, 40, 9, 5 모두 영순위간이 상생이 됩니다. 나머지 7, 7, 2, 2는 겸항이 됩니다. 여기서는 중궁이 겸항이 아니니 겸항이 되는 궁은 두 개가 있습니다. 또 1순위 간에는 상극이나 충극, 형살 등이 존재합니다. 즉 이화와 사금은 1순위 간으로 상극이 되고 화극금이 되어 상극이 되고, 또 육수와 이화는 육이 충이 되니 서로 충극이 되며, 삼목, 이화, 구금이 동하여 삼이구, 삼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국을 보면 전국도 전체 81국 중 전국에 해당하는 국은 24개입니다. 81명 중 24명 비율로 전국이 됩니다. 전체의 30%입니다. 또 이 전국은 영순위 홍국수가 상극이 되거나 겸항이 됩니다. 겸항이 되는 궁은 중궁이 겸항인 경우는 중궁 1개 궁이 되고, 중궁이 겸항이 아닌 경우는 2개 궁이 됩니다. 또 1순위 간에는 상생, 상극, 충극, 형살 등이 존재하나 영순위 간에는 상극과 비화만 있으니 충극, 원진국, 형파, 해국에 비하면 좀 더 순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국에 해당하는 중궁 홍국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궁이 3, 3인 경우를 포곡해 보면 이 영순위 홍국수가 상극이 되거나 겸항이 됩니다. 즉 5, 1인 경우 집안의 오토와 천반의 일수는 토국수가 되어 서로 상극이 되니 이런 식으로 2, 4, 7, 9, 60, 16, 1, 5, 4, 2, 9, 7은 모두 영순위 관계가 상극이 되며 나머지는 겸항이 됩니다. 이 경우는 중궁이 겸항이니 겸항이 되는 궁은 중궁 1개 궁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1순위 간에는 화국과 같이 상생이나 충극, 형살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충국을 보겠습니다. 이 충국은 전체 81국 중 충국에 해당하는 국은 16개입니다. 즉 81명 중 16명 비율로 충국이 됩니다. 전체의 20%입니다. 이 충국은 영순위 홍국수가 자충이 되는데, 이때 자충이 되는 궁은 중궁이 자충이면 중궁 포함 3개 궁이 되고, 중궁이 자충이 아니면 4개 궁이 되며, 나머지 궁은 상생과 겸항이 되거나 또는 상극과 겸항이 됩니다. 또 이 충국에는 금목 충국과 수화 충국이 있으며 금목충과 수화충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1순위 간에는 상생, 상극, 충국, 형살 등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국과 마찬가지이나 이 충국은 기본적으로 영순위 충이 존재하니 다른 국에 비해 형충국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충국에 해당하는 중궁 홍국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궁이 3, 5인 경우를 포곡해 보면 중궁이 자충이 아니니 자충이 되는 궁은 4개입니다. 즉 중궁에 3호가 있어 자충이 아니니 나머지 7, 1, 2, 6, 6, 2, 1, 7로 영순위 자충이 되는 궁이 4개입니다. 그 나머지 궁은 상극과 겸항이 됩니다. 즉 집안이 오토, 천반이 삼목은 이 목국토의 관계로 상극이 되며, 마찬가지로 3, 5, 18 또 마찬가지로 목국토의 관계로 상극이 됩니다. 나머지 2개 궁은 4, 4, 9구로 겸항이 됩니다. 이때 겸항이 되는 궁은 중궁이 겸항이 아니니 2개 궁이 됩니다.
충국도 마찬가지로 1순위 간에는 상생, 상극, 충국, 형살 등이 존재합니다. 이 충국에서 자충하는 궁은 3개 또는 4개이지만 이때 자충하는 궁이 어떤 육신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세효궁이 자충이 되면 이 세효궁은 기본적으로 부부궁이니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작게는 부부간의 성격차 또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는 일이 생기거나 크게는 별거, 이혼 또는 사별 등이 됩니다. 또 관귀궁이 자충이 되면 관귀는 남녀 모두 직장, 직책, 법, 관청일, 단체, 질병 등을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남자, 남편도 의미하니 남녀 모두 관귀 후에 관련된 일로 변화, 변동을 자주 겪고 마음고생을 하는데 여자는 남자, 남편으로 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또 재요궁이 자충이 되면 재요는 남녀 모두 돈, 재물, 사업 등을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여자, 부인이 되며 여자에게는 시댁도 의미하니 남녀 모두 재요에 관련된 일로 변화 변동을 자주 겪고 마음고생을 하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부요궁이 자충이 되면 부요는 부모, 윗사람, 재산, 문서관계일, 즉 매매 계약 등에 관련된 문서관계일과 공부 등을 의미하니 부요에 관련된 일로 인한 변화, 변동을 자주 겪고 마음고생을 하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자충이 되는 궁이 세간, 즉 사간, 즉 세간, 월간, 일간, 시간인 사간과 세지, 월지, 일지, 시지인 사지에 해당이 되면 첫 번째 자충이 되는 궁이 세간, 세지궁이 되면 이 세간, 세지궁은 부모를 의미하고 자충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가 되니 부모님에 관련된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 마음고생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충이 되는 궁이 월간, 월지궁이 되면 이 월간, 월지궁은 형제나 지인을 의미하니 형제나 지인에 관련된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마음고생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충이 되는 궁이 일간 또는 일지궁이 되면 일간, 일지궁은 나 자신이나 부부궁이 되니 나 자신에 관련된 일이나 배우자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마음고생할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충이 되는 궁이 시간, 시지궁이 되면 시간, 시지는 자녀가 되니 자녀에 관련된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마음고생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형파해국 중 형파해국을 보면 형파해국은 전체 81국 중 형파해국에 해당하는 국은 9개입니다. 즉 81명 중 9명 비율로 형파해국이 됩니다. 전체의 한 11% 정도입니다. 이 형파해국은 영순위 간에 상극은 없고 상생이나 겸왕이면서 동시에 형파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겸왕이 되는 궁은 중궁이 겸왕인 경우는 중궁 1개궁이 되고 중궁이 겸왕이 아닌 경우는 2개궁이 됩니다. 형파해국에 해당하는 중궁 흥국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궁 2, 3을 기준으로 포국을 해보면 이 영순위 홍국수가 모두 상생이 되거나 겸왕이 됩니다. 예를 들어 4, 1인 경우 집안 사금은 천반 일소와 금생수로 상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1, 4, 6, 9, 9, 6, 2, 3, 8, 7, 3, 2는 영순위 관계가 모두 상생이 되며 나머지 5, 10, 15는 겸왕이 됩니다. 이 상생이 되거나 겸왕이 되면서 동시에 형파해가 됩니다. 즉 영순위 홍국수가 9, 6인 경우 외형상으로는 금생수이나 9는 신, 6은 해가 되어 실제는 신의 해가 되고 영순위 홍국수가 50인 경우 외형상으로는 겸왕이나 5는 술, 10은 미가 되어 실제는 술미, 형이 됩니다. 또 중궁이 겸왕이 아니니 겸왕인 궁은 전부 2개입니다.
이 홍국수가 생이면서 형파해가 된다는 것은 이 단순한 생인 경우는 생 자체가 중요하지만 생이면서 형파해가 된다는 것은 생하는 가운데 다툼, 방해, 불화가 있다는 의미로 이 외형상으로는 생을 하니 서로 생하고 도와주나 이 내면적으로는 형파해가 되니 다투고 방해하고 불화하면서 생하고 도와주는 격입니다. 이 형파해는 살인이 형파해국으로 태어난 사람은 살을 쓰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살을 쓰는 직업에 대한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진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진국은 전체 81국 중 원진국에 해당하는 국은 8개입니다. 즉 81명 중 8명 비율로 원진국이 됩니다. 약 10%입니다. 이 원진국은 영순위 홍국수가 원진이 되거나 아니면 겸왕이 됩니다. 또 겸왕이 되는 궁은 다른 궁과 마찬가지로 중궁이 겸왕이면 중궁 포함 1개 궁이 되고 중궁이 겸왕이 아니면 2개 궁이 됩니다. 이 원진에는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 등 6개의 원진이 있지만 원진국에는 축5에 해당되는 17, 인유에 해당되는 3, 4, 묘신에 해당되는 8, 9, 사술에 해당되는 2, 5의 4개 원진만 나타나고 자미에 해당되는 1, 10, 진해에 해당되는 5, 6의 2개 원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서로 생이 되는 축오, 즉 17, 사술, 2, 5는 화생토가 되니 생원진이라 하고 서로 극이 되는 인유, 즉 3, 4, 묘신, 8, 9는 금극목이 되니 극원진이라 합니다. 이 원진국에 해당하는 중국 홍국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4-3인 경우를 포곡해보면 이 영순위 홍국수가 모두 원진이 되거나 겸왕이 되며 원진 중에서 자미인 1, 10, 진해인 5, 6은 나타나지 않고 축오인 17, 이인유인 3, 4, 묘신인 8, 9, 사술인 2, 5만 나타납니다. 즉 축 5에 해당되는 17 또는 70, 이뉴에 해당되는 3, 4 또는 4, 3, 묘신에 해당되는 8, 9, 사술에 해당되는 2, 5인 생원진, 극원진이 나타나고 겸왕은 중궁이 겸왕이 아니니 2개 궁이 겸왕이 됩니다. 원진국인 경우 부부운을 보면 이 원진은 그 뜻이 부부 사이에 까닭없이 서로 미워하는 한때의 애군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특히 부부궁인 일지궁이나 남자는 제효궁, 여자는 관귀궁이 극원진인 경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홍국수 5국에 대해서 화국, 전국, 충국, 형파, 해국, 원진국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37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조 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